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5km 조깅을 합니다. 5km 조깅을 하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제가 그 짐 안에 트레드밀을 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아침 경제 뉴스를 보는데 아침에 경제 뉴스에 한국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서 은행 예금 27조가 증권사에 주식을 하라는 자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특히나 이제 예금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만 하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에 이길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좀 남들이 좀 성과가 크게 나오냐 보니까 나도 저 시장에 동참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좀 현명한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냐면은, 은행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 측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죠. 뭐 한 3%라고 하면,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집에 제가, 현재 10억이 있다 합시다. 그죠? 10억이 있는데, 근데 매년 이제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만큼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얼만큼 내가 실질 가치가 하락한지를 아마 못 느끼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모든 자료는 JP 모간 자료입니다. JP 모간에서 이번 12월 말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1월 3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검정색은 인플레이션 2%일 때, 여기 파란색은 인플레이션 3%일 때, 시간이 경과할 때 실질 가치가 얼마나 감소하냐는 본 건데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일 때는, 2%일 때, 한 10년 동안에 그냥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10년 뒤에는 이게 20%가 날아갑니다. 그죠? 10억이 8억밖에 실질 가치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한 30년 너무 멀죠? 한 20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10억이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6억 5천 실질 효과로 감소를 합니다. 즉, 투자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돈이 그냥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물가가 그게 아니라 한 3%, 1%만 물가가 더 올라간다 가정합시다. 만약 3%씩 물가가 앞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내 돈이 감소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5년 뒤에는, 여기 보면은 바로 얼마죠? 10년 뒤에는 아까도 금리가 인플레이션 2%일 때는 한 20% 정도 감소해서 한 8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10년 동안 3%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10억짜리가 7억 한 2천으로 감소합니다. 더 빨리 줄죠? 그리고 이게 20년이 되잖아요. 20년이 되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 됩니다. 어떻게 된다? 아까 인플레이션 연간 2%일 때 20년이라고 했을 때는 10억이 한 6억 한 5천 정도까지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와우. 인플레이션 3%를 가정하면은 10억이 2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나네요. 5억이 됩니다. 즉,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우리 인플레이션이란 것 때문에 내 재산은 그냥 자동으로 감소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 그래프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캡처 떠두시고 보십시오.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히나 이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나의 실질적인 자산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자산 감소 효과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자산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인플레이션 수혜 자산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은 분들이 각광하고 있는 또는 하고 싶은 주식이죠. 그죠? 주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이 거기에 대체 자산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장기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식에서 뭐라고 하나요? 가장 리더십, 시장의 대표주가, 계속 바뀌어요. 그죠?
좀 한번 볼까요? 아마 이제 제 가정은 이런 겁니다. 자, 나는 이제 앞으로 연배가 있으니까 주식을 장기 적립으로 지금 넣고 한 10년, 20년 뒤에 이 돈 내서 큰 돈 만들어서 하고 싶다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목, 한 종목을 딱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특정 종목이 10년, 20년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자 현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전문 투자처럼 종목을 계속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바뀌면 또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그 현실 되게 어렵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S&P 500 중에서 탑 10 기업의 리스트 변화추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탑 10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요 모든 종목들이 2005년에 그 한 20년 전에 그죠? 2005년에 요 종목 중에서 그 당시에 탑 10 안에 들었던 종목은 몇 개 있을까요? 10개 종목이 있어요. 이 화면 자세히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딱 한 종목이에요. 요 파란 색깔이 2005년에 탑 10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들어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즉 현재 S&P 500의 탑 10 종목 중에서 2005년에도 여전히 탑 기업이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보세요.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은요, 지난 10년 전 2015년에는 탑 10 종목이 이름도 없었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미국처럼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업들이 영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별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뭘 투자하나요? S&P 500 지수를 투자하잖아요. 지수를 투자하면 항상 그때 가장 큰 기업들 위주로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안 좋은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지수에서 탈락하니까 우리가 굳이 스탁 셀렉션을 장기적으로 한 5년 뒤에 또 바꾸고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S&P 500을 사면은 그런 그때 가장 핫한 기업들의 묶음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SPY나 QQQ 투자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도 제가 최근에 만나보면은 S&P 500을 한 5년씩 적립식으로 쭉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분도 많으신데, 근데 지수 투자하는 건 맞지만은 일반인이 근데 한 가지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좀 비싸요. 그죠? 한번 지수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S&P 500의 PER입니다. PER인데 지난 90년부터 했으니까 지난 얼마죠? 한 35년간의 밸류에이션인데 PER, 포워드 PER 기준으로 16.6배가 지난 한 35년의 평균인데 현재 얼마냐면은요. 얼마죠? 22.2배입니다. 즉 현재 밸류에이션만 본다라고 하면은 2000년 IT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 근처에 와 있다는 게 팩트죠. 즉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해서 주식에 안 가는 거는 아닌 거는 맞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는 비싸면 비쌀수록 향후에 어떤 주식에 흔들릴 리스크에 더 노출되는 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장기 투자를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개별 종목을 매번 이렇게 그때 바꿔 껴야 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주제라서 그러면은 지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지수가 큰 그림에서는 지수가 좀 비싸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자, 여기서 좀 여담인데, 그럼 한국 주식 갖고 지수 투자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대전제가 뭐냐면 제가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그 해당한 나라의 전체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상승 추세에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는 한국 주시장은 지금은 좋지만 장기 투자하기 좀 불편하죠. 그러면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 주식의 지수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에 들어왔을 때 리스크에 좀 취약할 상황에 했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불장과 배어장이라 하죠. 불장은 장이 올라가는 거, 배어는 약세장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불장이 약세장보다 3배 이상 더 길어요. 기간도 길고 거의,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거의 3배에서 5배 이상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딜레마예요. 그럼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혹여나 깨질 리스크가 있지 않냐. 그리고 깨질 때 평균 얼마 깨지냐면 한번 볼까요? 여기 약세장일 때 보면은 짧게는 한 5개월이고 3개월 있지만 보통의 약세장의 평균은 한 1년 정도 약세장에 가요. 그리고 약세장에 가면은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30% 지수가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딜레마죠. 장기 투자하면 위너는 되겠는데 지금 들어가면 혹여나 너무 비싸서 요즘 AI 버블 얘기 나오는데 금년에 약세장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딜레마잖아요. 그러면은 지수를 투자하되 그럼 이런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채권을 같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은 내가 10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주식을 60 투자하고 채권을 40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주식이 무너지는 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버블이 안 좋아지는 거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국채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죠. 즉 주식 자산이 무너질 때 채권 자산이 올라서 전체를 오히려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 대표 뭘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비싼 거 같으니까 한 50만 투자했다가 장이 무너질 때 현금을 갖고 있다 나머지 50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근데 달리 얘기해 볼까요? 50을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50 현금이 아니라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채권한테는 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금은 장 무너질 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즉 채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그때 채권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전체 손실폭을 메이크업도 해주고 또 바닥에서는 채권 자산의 비중을 줄여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채권을 같이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아마 또 이런 말씀 주실 거예요. 근데 마 대표요. 지난 몇 년 보니까 주식과 채권의 방향성이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지난 1, 2년 동안에 보면은 미국의 물가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채권도 좋지만 미국 주식시장도 물가 내려 금리 내렸을 때 주가도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주식 하시는 분이 채권을 같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즉 금리가 물가가 오르면 주식도 깨지지만 채권도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굳이 내가 채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방향이 같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마침 촬영한 날 미국 CPI가 2.7, 코어 CPI가 2.6까지 떨어졌거든요. 즉 물가가 3%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전에 주식과 채권의 방향이 같이 움직였던 게 이제부터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상황입니다. 요 JP모간 자료가 이런 겁니다. 현재 S&P 500과 미국 국채 금리를 내 상관성이 그동안은 이렇게 플러스의 상관성이 쭉 미국 국채 가격과 주식 같은 방향으로 오르내렸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면서부터는 주식과 채권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물가가 3% 아래로 떨어진 거는 지금부터 물가가 3%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만약 물가가 2.5, 2.0이 된다 가정합시다. 그건 어떤 의미죠?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나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에는 안 좋은 거지만은 채권에는 굿뉴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 3년 전에 굳이 주식하시는 분이 채권을 넣을 필요가 없지만 이제는 정말로 채권을 넣으면은 훨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미국 주식과 그리고 미국의 국채 지수를 같이 적절하게 편입하면 오히려 주식 100%와 채권 100% 투자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마 대표, 그럼 몇 대 몇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6대 4입니다. 주식 60, 채권 40 정도가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했을 때 과거 성과는 어땠니? 라는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왔고요. JP 모간에서 1995년부터 2024년까지니까 지난 얼마죠? 지난 30년간에 6대 4로 투자했을 때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한 겁니다. 즉,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2000년에 IT 버블 터졌을 때와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도 다 포함한 겁니다. 참고로 그때는 S&P 500 주가가 30% 내지 한 40% 주가가 밀린 구간인데, 그 구간도 다 이렇게 자산 배분으로 6대 4 투자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지난 15년 동안에 이렇게 자산 배분, 그러니까 지난 30년 구간에 이렇게 6대 4로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주가가 비쌀 때 투자했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 투자했는데, 그 모든 구간 케이스를 다 포함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투자해서 한 15년 이상 갖고 있으면 무조건 모든 경우에 예금을 다 이긴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최악의 경우에 오늘이 완벽하게 주가 고점이라 가정합시다. 오늘 고점인데 1년 동안 주가가 한 반토막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6대 4로 했으면은 무조건 예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나 예금만 갖고 있어서 지금 너무 불안한데 인플레이션 이기고 싶은데 근데 나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서 고민 어떻게 하지? 그러신 분들한테는 주식과 국채 포트폴리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혼합해서 투자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또 지혜롭게 투자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실전 클래스가 또 2020년 좀 새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실전 클래스를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매크로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 미디어나 증권사에서 본 매크로 관점은 거의 다 주식 쪽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데, 실제로 채권은 거시경제 매크로 관점에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실전 클래스는 매주 1회 저희가 라이브로 모여서 저녁에 한 1시간 이상 좀 저희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매크로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채권 시행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실전 클래스에서는 한국 국채, 미국 국채, 브라질 국채, 그리고 각종 통화, 또 우리가 배당주나 이런 것들 어떤 인컴 자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이런 인컴 자산을 체계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매크로 관점에서 변화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이런 별도의 저희가 우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글로벌 매크로 리서치 레포트를 좀 정례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스팟적으로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매크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떤 인사이트 정보도 제공해주고,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자산, 어떤 채권,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저희 클래스는 진행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반대편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금년에는 주식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매크로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이 더더욱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 접근하거나 또는 주식만 하시는 분도 저희 클래스를 들어보시면 투자에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올 한해도 채권 자산으로 여러분의 안전하게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면서 스노우볼 이펙트를 가져갈 수 있는 투자를 저희 클래스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